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 범수채택열전입니다. 천하통일의 설계자와 지혜로운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과 퇴장의 기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범수와 채택,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진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들의 삶을 완성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이 열전을 단순히 두 명의 일대기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인 진과 이를 현명하게 내려놓는 지혜인 퇴라는 순환 고리를 보여주기 위해 범수와 채택을 의도적으로 한 쌍으로 묶었죠. 사마천은 이를 통해 이상적인 경세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위나라와 연나라 출신으로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숱한 고난을 뚫고 당시 최강국 진나라의 재상자리에 오르며 개인의 재능과 끈기가 시대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수가 진나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의 필승 전략인 원교 근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수가 진나라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태후와 외척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어 왕권이 약했고 외부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제나라를 공격하는 비효율적인 전쟁을 반복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죠. 범수는 소양왕에게 직언을 날립니다. 멀리 있는 제나라를 치는 건 남의 터를 넘어 밭을 가는 어리석은 짓이라 비판했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원교 근공입니다. 먼 나라와는 손을 잡고 가까운 나라부터 차례로 정복하자는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란지위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범수는 진나라의 상황을 알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위태롭다고 진단했죠. 이 날카롭고 대담한 통찰력에 소양왕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군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켰고, 둘째, 외교적으로 적들을 고립시켰으며, 셋째,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주도하던 외척 세력을 축출하여 소양왕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존의 제나라 원정은 보급도 힘들고 지배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반면 범수가 제안한 한나라와 위나라 공략은 진나라가 천하통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 같았습니다. 범수는 망명객에서 시작해 소양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고 결국 재상인 응우에 봉해졌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진나라는 중원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 장입니다. 이 열전에서 탄생해 오늘날까지 쓰이는 생생한 고사성어들의 진짜 의미를 알아볼까요? 누란지위부터 성공자퇴까지 이 성어들은 당시의 긴박한 시대상과 인물들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하나씩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속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나라 사신 왕계가 범수를 소개하며 쓴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줄 알았던 범수의 자신감이 담긴 표현이기도 하죠. 애자필보는 눈 한 번 흘긴 원한도 반드시 갚는다는 뜻입니다. 범수는 밥 한 그릇의 은혜도 잊지 않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에게는 처절하게 복수했습니다. 그의 지독할 정도의 철저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범수의 원수였던 수가가 재상이 된 범수 앞에 엎드려 빌며 한 말입니다. 저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 죄를 세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되었죠. 이제 채택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달이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운다는 자연의 법칙이죠. 세상 모든 권세는 정점에 도달하면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는 이치를 역설했습니다. 채택은 범수에게 충고합니다. 공을 이루었을 때 미련 없이 물러나야 명예와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요. 이 개념들은 유색액 채택이 재상 범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시됩니다. 당시 범수는 자신이 추천한 정한평과 왕계가 각각 투항과 내통이라는 큰 죄를 저질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채택은 범수를 찾아가 직접적으로 자리를 요구하는 대신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며 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그는 진나라의 상항, 초나라의 오기, 월나라의 문종 등
큰 공을 세우고도 물러날 때를 몰라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물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수의 공적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으므로 이제는 가득 찬 달처럼 기울 일만 남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월나라를 도운 뒤 공을 이루자 미련 없이 떠나 거부가 된 범녀의 사례를 따를 것을 권했습니다. 채택의 논리적인 설득에 깊이 감명받은 범수는 그의 말이 옳음을 깨닫고 재상의 자리를 채택에게 넘겨준 뒤 은퇴하여 평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채택 자신도 훗날 여부리가 등장하자 이 원칙에 따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사마천이 역사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속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수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린 천재였지만 개인적인 원한과 은혜를 공적인 국가 경영에 개입시킨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측근들의 배신과 명장백기를 시기에 죽인 것은 그의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채택은 행동하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철학적 통찰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주역이나 노장 사상에서 발견되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통해 권력의 본질을 설파합니다. 채택은 범수와 독자에게 인간의 야망이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작동함을 일깨우는 서사의 양심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유랑하다가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 다시 미련 없이 물러나는 그의 삶 자체가 그가 설파한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인간의 야망이 어떻게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죠. 사마천은 궁영이라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권력을 얻는가보다 어떻게 그 위험한 권력으로부터 살아남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세계에서 지식인이 자신을 지키는 처세술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재능은 우리를 정상으로 이끌지만 오직 지혜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마천이 전하는 성공과 퇴장의 미학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수박겉핥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